네, 청기누설 저희 파트너 MC 장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네, 목요일이 즐거우시죠? 네, 늘 기다려지는 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렇죠. 예. 이게 모범답안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일단 굉장히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고 아이,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하고 야, 무슨. 또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이고 금요일이 지나면 또 토요일이니까 그게 중요하네.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음주도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에 많이 한다면서요. 네, 금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하시는. 그렇지. 영향이 금요일에 있는 이제 하면은 이제 토요일을 버릴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목요일에 하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행자로서도 목요일이 좀 심리적으로 편한 감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등산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제 8분응선 이쯤이라고. 아, 그렇죠. 그 깔딱고기라고 이제 네. 흔히들 얘기하죠. 요것만 넘어가면 네, 정상이 바로 저기니까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딱 목요일이 딱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방송이 모두 끝나고 나면 참 홀가분해지죠. 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목요일이 기다리는 날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도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은? 뭐 오늘의 뭐 단연 지금 뭐 뉴스의 초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역사관이니까 네, 오늘 요 얘기를 한번 좀 네, 잘근잘근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대감이 큽니다. 저 전에 네. 트래피스 이야기를 들어서 현 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음. 그 시간이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드레피스 사건이 이제 워낙 많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네. 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진석 위원장은 상당히 꿋꿋합니다. 네. 자, 그저께 페이스북에 그 문제의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이건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 말이었겠죠. 네. 근데 어제는 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그 향해서 뭐 위원장이 쓴 글이 지금 식민사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라. 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역으로 짜증을 좀 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짖었고 국민은 꾸짖음을 당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경박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이게 뭐 근데 그 네. 정진석 위원장이 했던 말에 그렇게 꼭 동의를 못 하겠으니까 네. 한번 좀 그 파헤쳐 보고 싶은데 까딱 잘못하면 네. 경박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이때 저는 안전주행을 하겠다. 아, 어떻게 안전한 길로 가나요? 안전주행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냐? 내재적 접근법이다. 무슨 이야기냐? 네. 정진석 위원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아, 그걸 기준 삼아서 그의 주장을 되짚는 방식이죠. 그러면 다른 기준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네. 게 아니라 본인이 내세웠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더니 네. 그 결과는 뭐였냐? 한마디로 편협함 그 자체였다. 아, 내재적 접근법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이 역사관은 편협하다. 정진석 위원장의 역사를 보는 관점도 편협하고 네. 안보를 보는 관점도 편협했다. 요게 제 결론인데요. 네.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역사관과 안보관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정진석의 역사관인데요. 네.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 구조에서 가장 큰 건 구멍이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네. 주어를 바꿔봅시다. 조선 왕조는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네. 이 뜻인 거잖아요. 전쟁 한번 변변히 못 해보고 국권을 빼앗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했다. 요 사실도 기술이 돼 있어요. 네. 그 문제의 페북글을 보면 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진석 위원장의 구한말 역사 인식은 어디로 한정이 되느냐면요. 네. 관. 그러니까 관점의 관이 아니라 네. 관공설 때의 관. 관. 민관할 때의 관. 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주체에서 민간은 아닌 거야.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관군. 네. 전쟁의 주체는 관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진석 위원장의 어떤 논리 구조상. 그러니까 왕실이 주도를 하고
관군이 앞장서는 전쟁만이 전쟁이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 의병 같은 민간 주도의 이 전투 병력이 일본군과 싸운 것은 그렇죠. 전투가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네요. 제 해석이 지금 잘못된 해석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왜 그 정진석 위원장은 조선 왕조라는 주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해요. 자신의 페북 글이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에 2차로 또 페북에 올린 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어가 뭐가 돼요?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돼요. 자, 주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동학농민혁명군도 조선 국가 공동체의 성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한말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일제의 조선 침략에 맞선 전쟁의 역사를 포함하게 되겠죠. 동학혁명이라고도 하고 갑오농민 전쟁이라고도 기술을 합니다. 네. 학계에서는. 그러면 민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과 한판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건 전쟁 취급을 안 해줍니까? 네? 자, 그럼 한번 제가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의병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 교과서에 다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걸 전쟁의 한 부분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네. 후대의 역사가가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다. 그렇죠. 그러면 갑오동민 전쟁이 준하는 거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몽골군과 그때 고려 관군 연합으로 이 몽골군과 관군 연합과 맞짱 떠서 싸웠던 게 누굽니까? 삼별초잖아요.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항쟁 우리 교과서에 배웠죠. 네. 이것도 전쟁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 삼별초의 항쟁은 전쟁기념관에서 그림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의 역사관은 이래서 뭐냐면 편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민초의 역사를 조선왕조 역사에서 거세해버림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외소화시켜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편협하다.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편협하다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봉건 왕조의 지배층조차 시야가 이랬는데 네. 정진석 위원장의 시야는 봉건 왕조 지배층의 시야보다 더 좁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봉건 왕조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무지렁이 백성이잖아요. 근데 무지렁이 백성들이 어떤 그 외세의 침탈에 맞서서 낫들고 그러니까 뭐 몽둥이 들고 일어선 것도 전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판인데 네. 정진석 위원장은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이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협한 거죠. 어? 아닙니까? 네. 자, 두 번째 안보관으로 갈까요? 정진석 위원장의 안보 논리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유소 논리예요. 주유소 논리요? 주유소 습격 사건. 네. 그때 유호성 배우가 유명한 나는 난 한 놈만 팬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네. 그 한 놈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정진석 위원장에게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 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네. 2차로 올렸던 페북글에서 네.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이 화급한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어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내놓는 처방은 뭐냐면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네. 북한 핵 위협이 화급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어요?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쳐야지.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거든요. 네.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발언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핵심 문제는 북한 핵 위협이고 네. 따라서 한일 훈련은 한미일 훈련은 자유주의 연대 차원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면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네. 굳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묘사를 해준다면 그런 논리예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이 조선 왕조를 두고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혹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혹평을 한 근거가 미안하지만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페북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종은 일본에 그리고 러시아에 그리고 미국에 차례로 손을 내밀었다. 네. 그 다음에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런 평가를 그 다음에 뒤에 붙여요.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네. 일본에 미국에 차례로 손을 내민 결과가 그럼 도대체 뭐였느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었다. 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그럼 미국 너희들은 필리핀 먹고 네. 우리는 조선 먹을게. 오케이? 네. 서로의 쌤? 식민 지배를 그렇죠. 인정한 그게 이제 카스라 밀약이었죠? 테프트 밀약이었는데 네. 고종은 조선 왕조는 이런 어떤 그 엄혹한 국제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그냥 내밀기만 했는데 결국은 네. 먹혀버린 거 아니냐?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했던 거 아니냐? 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근데 고종의 어떤 당시의 움직임은 어떻게든지 연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합종 연행을 통해서 당면의 적을 어떻게든 물리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강구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종의 합종 연행책과 윤석열 정부 내지 정진석의 합종 연행책은 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인용해 드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네.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가치를 갖고 있는 연대이고 고종의 연대는 가치가 없었던 연대였기 때문에 뒤통수 맞은 거냐. 네. 그러면 지금은 자유라고 하는 자유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이기 때문에 뒤통수 맞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 논리 외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가치 연대를 가지고 동맹이 끝까지 같이 갔던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있나. 응? 지금 물론 제가 역사 공부가 좀 짧아서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 놈이 너무나 미워. 북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밉고 문제가 심각해.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 전부 다 우리의 동지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주 단순 논리인 거예요. 네. 적의 적은 동지다.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정진석 위원장의 안보관은 적의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급한 적이 있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의 적대적인 세력은 무조건 우리의 동지니까 연대의 대상이 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단순 도식이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순진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의 안보관은 편협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복잡 미묘하고 다층적인 국제 질서를 적과 동지의 순진한 논리로 재단한다는 점에서 편협하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필요해서 하는 연대와 가치에 기반한 연대 이거를 마구 짬뽕을 시켜버리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저는 편협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 평가를 내렸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 구조는 단순히 좁은 관점,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요. 그 이 논리 구조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쉽게 보면 제가 논리 구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논리 구조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논리 구조로 인정해 주려면 네. 최소한 논리의 수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응?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앞에서 했던 걸 뒤에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요? 마구 섞여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내용에 있어서조차. 네. 응?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의 지금 역사관을 두고 거의 절대 다수가 식민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저는 네. 그거 인정 못하겠어요. 인정하지 못하시겠다. 왜냐하면 그 평가는 과한 평가다. 식민사관이라는 표현조차도 과하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관으로 네. 평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진석 위원장의 그 역사관에는 그런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아까
역사관과 안보관을 뽑아서 말씀드리면서 앞에 한 내용과 뒤에 한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어떤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데 네. 그래서 식민사관조차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적위원장에게 이 말을 꼭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까 어제 기자들 네. 앞에서 국민을 꾸짖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약간 변형해서 정진석 위원장한테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건 어떤 말씀이시죠? 식민사관이 아니고 네. 혼미 그 자체다. 아. 제발 공부 좀 하셔라. 그리고 제발 네. 정리 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정리 좀 하셔라. 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의 향방이 칼날이 자신을 향할 걸 몰랐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을 탓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방어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방어가 아니라 네. 문제는 본인이 던진 거예요. 페북에 글을 쓰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랬죠. 자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다 보니까 논리를 만들어낸 게 처음에 본인이 먼저 네. 발설한 건데 제가 그 1차 페북 글을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네. 조선 왕조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고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결과 변변한 전쟁 한번 못하고 망했다. 네. 근데 갑오농민 전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학농민혁명을 얘기해서 근데 여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아니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이제 네. 갑오농민 전쟁을 언급을 했을까? 제가 읽은 건 뭐냐면 그러면서 갑오농민 전쟁을 하면서 내 고향 공주, 네. 우금치에서 우금치 전투, 네. 일제와 광군의 연합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군이 무참하게 거의 학살 수준으로 네. 패배했던 그걸 뭐 아주 언급을 하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취지예요. 간단히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식민사관이라는 얘기하지만 내가 몰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리가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당한 분리가 아니라 네. 이율배반적 분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논리 구조가 정교한지 엉성한지조차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네. 그죠? 급해서 대응하다 보니 나온 논리가 아니라 원래 갖고 계신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너무 모험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역사 그 자체라는 건 없어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있을지언정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의 사실을 해석한 결과물이 역사예요. 네. 엄밀하게 정리를 하면 개념 구사부터가 엉망이에요.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따끔한 말씀을 본인이 정진석 의원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좀 돌려주시면서 네.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촌철님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님. 침략 역사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역사관으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른거리님. 정진석 위원장은 역지사지 하시죠? 라고 남겨주셨고요. 엔그레이님. 정진석 위원장을 보니 권성동 의원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보인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나그네님. 조선은 친일파들 때문에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것이며 친일파들의 활약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하나의 보통 이거는 어찌 본다면 생리작용일 수도 있는데 시선을 어느 하나에 맞추면 네. 주변은 안 보이잖아요. 네. 시야에 안 들어오는 법이잖아요. 이거는 네. 뭐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어떤 청각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는 소리에 집중하면 나머지 소리는 배경음이 되어버리고 네. 귀에 꽂히지 않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정진석 위원장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그거다. 네. 모든 게 북한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음. 모든 게 북한에 맞춰져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걸 중심으로 모든 걸 수직계열로 해가지고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를 못하고 네. 이것을 너무나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해 들어가는 논리만이 지고지선한 것이다. 네. 이런 어떤 뭐냐면 일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정지석 위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뭐 조선 시대 때 망했던 거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친구라는 아니 그게 논리적 예를 오류를 들어서 범하시고 계시죠. 과거에 그나마 원만한 관계였던 대상을 향해서 제가 그런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네, 아니 상대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침탈한 어떤 그 나라를 두고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순진하다는 표현인데 순진하다는 표현은 되게 중립적 표현이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반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그죠?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적으로 어제 인터뷰에다가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네, 현존 위협이 있고 미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도 이제 그 개념을 쓴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이 미래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 수년간 여러 번 국내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자, 아베 신조 내각에서부터 지금 기시다 후미오 내각까지 쭉 일관되게 내려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뭐예요? 자위대는 엄연하게 얘기하면 군대가 아니에요. 네,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을 시키고 그래서 전수방위 부분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해외 파병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걸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경계를 했고 엄청나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자유주의 연대라는 걸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한반도에 우길기가 휘날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호도요 왜곡이다. 이렇게 어떻게 단순 논리를 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미래 위협으로 상정해놓고 오히려 경계를 하면서 스탠스를 조절을 하는 게 어찌 본다면 더 현실에 부합되는 네, 구한말의 조선 왕실의 비유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한 번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촌철님들도 들으시면서 좀 답답한 심정을 함께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이렇게. 네. 또 짤짤이 슈 빨리 가야지. 네. 네. 오늘 누구예요? 오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야, 드디어 잘릴 때가 됐구나. 야, 진행자가 저는 누가 나오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 또 여기에 꽂혔다. 아, 좋은 일. 우리한테는 저 좋은 일이지. 오롯이 집중해서 여기 저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청기누설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지금. 그러죠. 아, 박준 변호사가 이걸 딱 봤었어야 된다. 아깝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시고 네. M장 소가 잡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